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물씬 오고 있는 선선한 날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에 공감하고 함께 웃고 울었어요. 덕분에 용기도 많이 얻은 날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제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떤 진로를 택할까 고민을 하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간호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해 전문대학을 나와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운명적이게 만난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잘 맞았고, 제 인생에 이런 남자를 만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어요. 저기 핸드폰 떨어뜨리셨는데요. 여기 이거 되게 비싼 핸드폰인데 잘 챙기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쪽 아니었으면 또 바꿀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밥 한 번 사세요. 이 핸드폰 굉장히 비싼 거라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하신 거 아니에요? 맨입 말고 밥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밥을 먹게 됐고, 저흰 사랑에 빠졌어요. 운명적으로 만났지만 모든 게 잘 맞았고, 심지어 전 간호사였는데 남자친구는 의사였습니다. 만나면 병원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행복한 연애만 할 것 같았던 저희였지만, 남자친구네 집에선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썩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얘기는 안 했지만, 남자친구와 놀러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제기까지 전달됐거든요. 처음 당해보는 수치에 어쩔 줄 몰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나름 좋은 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오고 한 번도 남에게 모자라다고 들어본 적 없는 저였기 때문에 어머님의 막말은 충격이었어요. 너 걔랑 놀러 가는 거지? 그 간호사 한다는 애랑? 미쳤어 너 정말. 너 걔 아니어도 직업 좋고 지방 빵빵한 여자애들 줄을 섰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애를 만나? 간호사 그거 지방대 나와가지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당장 헤어지고 집으로 와. 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저 성인인데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세미는 지방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온 건데 그건 지방의대랑 거의 맞먹는다고요. 저도 지방의대 나와서 간신히 의사 된 건데 너무 그렇게 금 나누지 마세요. 일단 엄마 끊어요. 저 애 아니니까 제발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앞가림 제대로 한다는 애가 간호사 나부랭이를 만나? 네가 아무리 지방의대 나왔어도 의사랑 간호사랑 같냐? 내가 같은 병원 인턴이라고 해도 허락해 줄까 말까인데 간호사? 당장 헤어져. 엄마는 그런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어디 감히 지 주제에 의사를 넘봐? 엄마 분명히 말했어. 너게 계속 만나면 엄마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 그리 알아. 살면서 누군가에게 대놓고 싫다는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당황스러웠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었죠. 한 번도 남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을 뿐더러 또한 저 역시도 직업과 학력으로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절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무작정 만남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운명인지 홧김인지 몰라도 저 역시도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는 힘들었어요. 이런 운명적인 사랑을 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필터링이 없으신 분이라. 수학이 너머로 얘기 다 들렸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부모님은 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람만 보고 좋아해 주시는 건데 어쩜 간호사란 이유로 이런 멸시를 당해야 해? 미안. 그냥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니까 엄마가 눈이 높아지셔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상처 줘서 미안하다. 이러면 나도 자기 못 만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길 만나?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면 불효야. 그러니까 더 좋은 여자 만나. 자기 어머님이 원하는 학벌 좋고 집안 빵빵한 여자들 줄 섰다며. 안 말려. 그냥 만나도 돼. 그건 우리 엄마 생각이지.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상처 안 받게 내가 다 설득할 거니까 그런 걱정 절대 하지 마. 사랑에 눈이 먼 남자친구는 본인이 다 알아서 설득을 한다고 했고, 남자친구 어머니 때문에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자신감 넘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만남을 가진 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생각을 바꿔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편견을 가지고 계시니 만나서 저를 확 마음에 들어 하게끔 노력해야 했죠. 주변에서 센스도 있고 상냥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서 어머님 하나쯤 구워 삶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어머님은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 정말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처럼 막말을 하셨어요. 아가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 듣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조금만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결혼이 웬 말이야? 아가씨, 우리 애 참 잘 구워 삶았나 봐. 간호사랑 의사가 가당키나 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요샌 서로 맞춰가면서 결혼하는 거지. 우리 애는 솔직히 말하면 판검사 아니면 우리 애 병원까지 개원해줄 사람 줄 섰어. 근데 간호사라니. 진영이가 하도 만나달라고 애원을 해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당사자한테 말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나온 거야.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쌤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제가 쌤이한테 얼마나 뒤처지는 줄 아세요? 무늬만 의사지. 병원에서 능력도 없고 매번 교수님한테 깨지기나 하고. 직업만 의사면 뭐하냐고요. 엄마 아들 잘난 거 없으니 그렇게 사람 깔보듯이 말하지 마세요. 쌤이야,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저 역시도 진영 씨가 바르고 멋있게 자랐길래 한참 생각해서 어머님이 누군지 제일 궁금했어요.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람 면접 앞에서 깔보고 무시하실 줄은 몰랐고요. 저 역시도 진영 씨 하나만 본다면 결혼을 강행하고 싶지만 진영 씨 어머님을 뵈니 생각이 확 바뀌네요. 어쩜 나이가 많다고 다가 아니랍니다. 교양을 쌓으셔야죠. 뭐? 너 지금 교양이라고 했니? 어디서 간호사 나부랭이가 지금 날 가르쳐? 야, 내 아들 의사야. 네가 지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할 군번이나 되는 줄 알아? 너 절대 허락 못해. 진영이가 못 살겠다고 해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피차 일반이네요. 진영씨,
봤지? 나 이런 무시받고는 결혼 못하니까 알아서 해.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만. 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절 당당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혹시라도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정말 불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 마음속으로 남자친구를 끊어내며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고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자리까지 그만둔다고 압박을 하였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의사 자리를 놓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절 받아들이셨고요. 너 마음에 들어서 허락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어머님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어렵게 허락하신 만큼 진영 씨랑 행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완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가족이 되는 거니 따뜻하게 마음 열고 웃으며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엄마. 엄마가 이왕 허락하는 거 기분 좋게 허락해야지. 엄마랑 쌤이한테 다 고마워. 내가 둘 사이에서 진짜 잘할게. 잘하긴 뭘 잘해. 너 의사 때려치운다고만 안 했어도 엄마 허락 안 했어. 어떻게 된 의사인데 때려치워? 내 친구들은 네가 의사라서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걸 어떻게 때려치우냐고? 그것만 아니었음 진작에 이 결혼 엎었어. 감사히 여겨.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한 결혼이었고 저 역시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센 척은 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줬다고 하니 남자친구랑 쭉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고 이젠 더 이상 장애물 없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의 일을 가지고 태클을 거셨어요. 아, 너희 엄마 막노동판에서 유명하더라. 너 키우면서 막노동꾼들한테 새참 날라다가 팔면서 돈 번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격 떨어질 수가? 안 봐도 뻔하지 어떤 족속들인지. 너도 격 떨어져서 정말 화나는데 집안마저 그렇게 천박스러워서 되겠니? 천박하다뇨? 밥 장사한 게 뭐가 그렇게 천박한 건가요? 단지 손님들이 일용직 노동자일 뿐인 건데 어머님은 평생 미용실 하시면서 진영 씨 키우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나랑 네 엄마랑 같아? 난 그래도 격 있는 손님들 받으면서 보는 눈이랑 시야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의사 만들었지. 근데 너네 엄만 평생 상대했던 사람들이 막노동꾼들인데 그 수준 안 봐도 뻔하잖아? 내가 하다 이런 집 사돈으로 맞아야겠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도 동네 장사하면서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괜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아무리 평생 남의 머리 만지고 살았어도 쟤네 엄마랑 급이 같니? 얼마나 우악스러울지 안 봐도 뻔해. 말씀 삼가해 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단정 지을 뿐 아니세요. 아마 두고두고 사과할 날이 올 때가 있을 거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진작 하고 있어. 너란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후회고 고통이지.
여자의 눈이 돌면 애미도 없다는 게 딱 맞아.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자리 다 포기하고 여자한테 장가 가겠다고 해? 이것만 아니었어도.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이신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니 기분이 정말 나빴죠. 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대꾸는 하였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결혼은 정말 하고 싶었고 저희 부모님 또한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쯤 와서 결혼을 파토내기란 어려웠어요. 엄마가 원래 좀 막말이 심해. 나도 의대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막말 많이 듣고 자랐어. 아무래도 본인 생각에 바로 어긋나면 막말이 튀어나오시는 분이라. 그래도 결혼하면 분가도 할 거고 훨씬 나아질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니? 막말로 그렇게 잘난 집안 아니잖아. 아들 의사 만들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미용실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셔서 더 위풍당당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게 크셔서 그래. 그래도 엄마가 어렵게 승낙한 결혼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드리자. 남자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언행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니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전 시어머니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혼수와 예단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도 비아냥대며 사람 속을 긁었어요. 네가 의사한테 시집 오고 싶긴 한가 보다. 주제에 이렇게나 해오고 말이야. 꼴랑 간호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무리했네. 혹시 이거 다 신용카드 긁은 거 아니야?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진영이 보고 갚아달라고 하면 곤란해. 빚 아닌 거지? 네, 걱정 놓으세요. 빚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시집 오고 싶어 환장한 게 아니라 진영 씨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저도 어디 나가면 그렇게 꿀리진 않거든요. 굴리지 않는다니. 너 참 자기 객관화 안 돼 있다. 너는 그냥 일반 회사원한테나 시집갈 팔자지. 네가 의사가 가당키나 하니?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자고 우리 아들 의사로 만든 줄 알아? 의사 아들 두면 며느리 좋은 꼴만 시킨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져 아주. 며느리 하나 제대로 봐서 참여 병원 집 모두 다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의사 만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억울해 미치겠어. 너 항상 주둥이로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네가 준비한 예단에 혼수에 얹어서 내 모피도 해와라. 겨울이 다가오잖니? 제가 카드 빚으로 혼수에 올까봐 걱정이시면서 모피 얘기도 하시네요. 어머님, 저랑 진영 씨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내가 왜 집을 해? 당연히 니네 집에서 해와야지. 너 의사 사모가 괜히 되는 줄 알아? 이것도 모르고 시집 온다고 했니? 시어머니는 억대의 혼수예단도 모자라 집까지 해오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단 하나도 원하지 않고 그저 저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자식 같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제 하다 집까지 해달래? 네 시엄마 자리 보통 아니다 정말. 아들 의사 하나 만들어서 모든 거 다 뽑아먹을 심산인 거지. 어쩜 그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결혼해야 하는 거야? 미안해, 엄마. 나도 마음 같아선 정말 때려치우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막상 진영 씨 보면 참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지? 이게 어디 애들 잘못인가? 욕심 많은 사람 잘못이지. 너무 그렇게 애 몰아붙이지 마요. 얘네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는 지금이라도 결혼을 엎었으면 싶었지만 그게 쉽진 않았고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오기로라도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 저희 가족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하다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기가 찬 행동이었어요. 엄마가 상견례 장소는 정하시겠대. 엄마가 정해주시면 내가 따로 너한테 얘기할 테니까 날짜 보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시간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고지가 보인다. 자기도 너무 고생했어. 우리 엄마 비 맞추는 게 영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야말로 나랑 어머님 사이에서 더 고생했지. 결혼하면 내가 더 이해하고 애써 볼게. 그래도 자기 낳아주신 분인데 나도 너무 어머님한테 대든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 나도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잘 살아보도록 하자. 장소를 시어머니가 정해주신다 하시길래 그러려니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저에게 또다시 큰 실망을 안겨주셨죠. 시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로 잡은 장소는 건설 현장에 있는 한바 식당이었어요. 상견례 분위기를 우리 집안에 맞춘다며 부모님과 저를 부른 예비 시모였던 거죠. 순간 저희 엄마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구나 싶은 마음에 화가 났지만 엄마는 괜히 화를 내면 분란만 날 게 뻔하니 저보고 참으라고 하였고 엄마도 가만히 계시니 저 역시 화를 삭혔어요. 그리고 두고 보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잡아준 약속 장소에 저와 부모님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얼굴 뵙네요. 참 궁금했는데 양심 없이 간호사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나 뵙네요. 이런 식당 참 익숙하죠? 내 집이다 생각하고 맘 편히 잡서요 사돈. 일부러 다른 데에서 보자고 하면 어색할까봐 아주 익숙한 곳에서 뵙자고 한 것이니 저 또한 이런 수준 한번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말씀이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지금 그렇게 뻗대시는 거죠? 꼴랑 아들 하나 의사 만들어서 무슨 대단한 업적 이뤘다 생각하나 본데 이런 식으로 이 결혼 안 하고 말지 굳이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하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딸한테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무리하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애초에 상견례 자리를 이런 곳으로 부르신 거 그것 또한 이미 저희의 콧대를 눌러버리려고 그러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 딸아이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나왔건만 보자마자 저희 딸 폄하를 하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본인 아들 얼마나 잘났다고.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 화가 났고 완전히 결혼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를 본 그 건설 현장의 인부들이 혼비백산 엎드리며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 또한 기겁하고 볼만하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그대로 엎드렸어요. 아,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요즘 회장님이 신경 써주신 덕에 식당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다행이네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힘든 노고 다 압니다. 그리고 항상 불편사항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적극 수용할 테니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여러분들 말 들어주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역시 참된 회장님이세요. 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운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아유, 사모님 솜씨가 엄청나니 저희끼리 맨날 먹으면서 칭찬만 하는걸요. 어쩜 그렇게 요리를 맛깔나게 잘하시는지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회장님이라뇨? 겨우 한바찌 사장한테 너무 극진한 존칭을 써준 거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원. 한밥집 사장님이라뇨? 이분은 유신건설의 회장님이시고 일하는 저희한테 늘 힘들라고 직접 음식점까지 할 정도로 엄청 열정적인 분이세요. 사모님이 저희에게 직접 밥도 해주시고 하시는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한밥집 사장님이라니? 뭘 알고나 떠들어요. 그리고 여기 일반인이 왜 들어와 있는 거요? 혹시 여기 한밥집에 주방 아줌마 구한다더니 면접 오셨어? 아니, 면접이라니요? 내가 어디가 어때서 한밥집 주방 아줌마 취급을 해? 그리고 이분이 건설회사 회장? 아니, 그럼 세미네 부모님이 건설사 대표라는 거야? 겨우 한밥집 사장이 아니라? 아니, 이럴 수가. 세미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진영이 너도. 놀라 자빠지는 꼴을 보여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참 역겹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고 예전부터 힘들게 자수성가하셨던 분이었기에 밥심이 엄청 중요한 걸 아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에 파견된 일용직 인부들이 일할 때 음식이라도 든든하고 건강하게 먹으라며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아빠의 마음을 잘 아는 요리를 잘하는 엄마가 식당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한밭집이나 한다고 무시했던 거였고요. 설사 한밭식당을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 시어머님 본인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그렇게 식당을 한다고 깔봤더라고요. 내가 언젠간 후회할 거라고 했죠. 우리 집이 한밭집이던 건설회사를 하던 그게 중요해요? 당신 인품이 여기서 드러났던 거지. 한밭집이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무식하다 어쩐다 하더니 건설사 대표라니 그 화색이 도네요? 당신 아들 우리가 병원 차려줄까 봐요? 꿈 깨요. 병원은 본인 힘으로 개원하는 거지. 남의 등에 업혀갈 생각은 왜 하는 거야? 진영 씨도 참 안타깝다. 당신이라는 어머니를 둬서. 얘기 좀 다시 해보자. 아니 내가 한밥집이라고 했을 때 진짜 건설회사 운영한다고 했으면 이사달이 낫겠니? 왜 속이기에? 그리고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두 팔 벌려 널 환영했지. 진영이 너도 몰랐어? 어쩜 엄마 이렇게 당황하게 해? 나도 몰랐지.
세미가 집안 얘기를 일절 안 하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건설 회사든 식당이든 엄마 이런 모습에 질려요, 진짜. 속인 네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제가 오해를 깊게 했네요. 그래도 제가 여기로 상견례 장소를 잡은 덕분에 이렇게 오해도 풀고 얼마나 좋아요. 어쩐지 한밭집 하시기엔 기티가 줄줄 흘렀다니까요. 제가 심하게 오해를 한 것 같으니까 사돈들이 마음 푸시고 우리 애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나 해볼까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시작하자는 시어머니가 참 얄미웠어요. 그러자 별로 말이 없는 아빠와 엄마가 나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인품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린 제가 봐도 그랬으니까요. 한밭집이라고 우리 딸 그렇게 면박 주더니 뭔가 뽑아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야 다시 시작해? 당신 웃긴다.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 없어. 아, 당신 아들이 당신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성이 보인다 보여. 얘기 듣기로는 동네에서 조그만 미용실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지? 우리 딸 속상하게 했어도 딸이 좋다니까 참고 허락하려 했는데 당신이 상견례장을 일부러 한밭집으로 잡은 거 보고 느꼈지. 우리 콧대를 납작하게 하려는 의도 말이야. 어떻게 걸려도 이런 최악의 시댁에 걸릴 수가 있지?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아니, 다들 오해시라니까요. 진작 제가 알았다면 이랬겠어요? 오해 푸시고 다시 천천히 얘기해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세미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해방 놓으면 되겠어요? 진영아, 네가 말해봐라. 너 쌤이랑 못 헤어지지? 아니, 엄마 때문이라도 쌤이한테 미안해서 놔줘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쌤이도 엄마를 봐야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쌤이한테 어떻게 그래. 쌤이야, 미안하다. 이런 엄마한테서 자란 나도 잘못이지. 그냥 네 결정에 따를게. 정말 미안해. 놔주길 몰라줘.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놔줘? 누구 좋으라고? 너 쌤이만 잡으면 인생 역전하는 거야. 언제까지 누구 밑에서 베이 닥터 할래? 네 이름 걸고 병원 한번 개원해 봐야지. 그래 나도 미용실 그만두고 의사 아들 덕을 볼 거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안 돼. 니들 결혼 무조건 진행시켜. 사돈,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절 절대적으로 붙잡으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본인의 어머니를 보자 저에게 미안해하며 절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번 태도를 보고 시어머니의 바닥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다 싶어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까지 준비했던 저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 장면을 보자마자 모든 미련이 없어지면서 바로 헤어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텐 미안하고 아직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평생 이 속물 같은 시어머니를 모실 자신이 없었죠. 제가 헤어지겠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애원을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도 잃고 마음 참 많이 아프게 됐네요. 저런 사람이 엄마라고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디 한번 당신이 딱 원하는 며느리 맞아봐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고 욕심이 화를 부른 거라고요. 아니, 얘.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이제 다 알았으니 너한테 그렇게 대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영이랑 잘해봐. 진영이 너 당장 쌤이 붙잡지 못해? 네가 어디 가서 저런 자리에 장가를 가겠어. 우리 인생 피려면 얼른 쌤이 붙잡아야 해. 제발 그만하세요. 저까지 정 떨어질 것 같으니까. 쌤이야,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내가 다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결국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야 말았네요. 저희 어머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쌤이 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얼른 쌤이 좀 타일러 보세요. 지금 상견례장인데 결혼 파투를 내는 게 정상인가요? 난 못 받아들여. 너 자꾸 쌤이랑 헤어지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필 기회라고. 너 페이닥터랑 대표원장이 얼마나 다른 줄이나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기회를 박찬다는 거야? 쌤이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용서해 달라고. 결혼 파투 내려고 이 자리에 부른 거 아닌가? 혼수고 예단이고 다 돌려줘야 할 거예요. 엄마, 아빠 가자.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들을 얘기도 없어. 가치도 없고. 내가 미쳤지. 저런 아줌마를 참고 시어머니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지. 그렇게 전 이별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저희 엄마가 하고 있는 한바식당에 찾아와 몇 번이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결국 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간 예단과 혼수를 모두 토해내야 했고 또한 남자친구는 저와의 이별에 상심이 커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신 엄마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의사인 아들을 제일 최고라고 생각한 시어머니였는데 그 아들이 의사 자리를 박차고 외국을 떠돌아다니며 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가 와 제발 남자친구를 설득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했어요. 본인 욕심에 아들을 망친 셈이나 다름없었고요. 아줌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진영씨 인생 진영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 마시고 아줌마도 아줌마 인생 사세요. 오죽했으면 모든 걸 버리고 외국으로 갔을까요? 본인 욕심에 아들을 잃은 거니 평생 반성하며 사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엮이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진영이가 날 두고 아니 의사 자리를 왜 버려? 왜? 그 귀한 자리를 내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쌤이야, 네가 제발 연락 좀 해주면 안 될까? 너 말은 들을 건데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아들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잃을 순 없잖니. 모든 게 본인 탓이죠. 끊을게요. 할 말도 없네요. 노년에 한번 본인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사셨음 해요. 그리고 아들을 잃고 모든 걸 자초한 건 아줌마가 한 행동이에요. 직업으로 사람 가르고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결국 진영 씨는 아줌마한테 질려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거라고요. 저도 참 안타깝네요. 진영 씨랑 결혼했다면 지금쯤 진영 씨와 같이 병원을 운영했을 텐데. 그 전화를 기점으로 전 예비 시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듣기론 전 남자친구는 외국에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계속 비자 연장을 하며
한국에는 나올 생각이 없다고 했고, 본인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려면 본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렇게 아들 하나 의사 된 걸로 의사부심을 부리다 결국 의사 아들도 잃고 집안 빵빵한 며느리 자리도 잃어버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못 버렸는지 의사를 그만둔 아들인데 남들에게는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다면서 본인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흡사 리플리 증후군처럼 말이죠.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처음엔 저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힘들고 예비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점차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저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시간이 지나 이별의 아픔도 극복했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줌마 덕분에 지금의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남편을 만난 것이 어찌 보면 더 다행이었을 수도 있네요. 돌아보니 참 재미난 추억 같기도 하고 글을 쓰다 보니 벌써 어둑어둑해져서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이며 최근에 상견례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서로가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려 해도 주변의 영향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이 예약해 놓은 식당에서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첫 느낌은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의 눈빛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부담스러울 정도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가 어색한 웃음과 함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받아주시지 않으셨네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는 자리는 처음이었던지라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신다.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시면 저도 당황스럽겠어요. 엄마도 제가 영미랑 꽤 오랜 시간 만나왔던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엄마 아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그래서 결혼하기로 정말 마음 먹은 거니? 그럼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영미랑 결혼하려고 이 자리에 모신 거죠. 엄마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을 해주셔야 이 사람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도 이왕 나오신 거 좋게 좀 봐주세요. 내 아들이 부탁하는 거니 너무 딱딱하게 분위기를 만들진 않으마. 하지만 엄마 주위에 워낙 영향력이 좋은 예비 며느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보니 내 마음은 쉽게 얻지 못할 것 같다. 일단 어떤 집안인지 드러나 볼까? 예비 시모는 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하기 시작하셨지만 크게 중요한 질문들은 아니었어요. 시모가 얘기했던 대로 주위에 능력 좋은 며느리감들이 많다고 하셨으니 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당연했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떠들 뿐 시모는 시부와 그 사람만을 챙기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죠.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누가 봐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동이셨어요. 그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다 미안해질 정도로 시부모님을 붙잡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한 채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시부모님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했는지 저보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을 뒤따라 나서며 뭐가 문제냐는 질문을 안 좋은 감정으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룸 안에 있었는데도 시부모님과 그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전부 다 생생하게 전달되어 들려왔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하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엄마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뭐라고 그랬니?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 했었잖아. 결혼은 현실이야. 우리 집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제일 중요한 일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거니? 너희 아빠 엄마의 위치는 생각 안 해봤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병원장 정도 되면 상대도 비슷한 사자 집안이거나 그 이상과 엮여야 되는 거라고. 보는 눈도 많은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알기라도 했어봐라. 그건 우리 집안 욕먹이는 짓이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가 결혼하겠다는 저 여자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며? 어떻게 그런 집안에 장가갈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조금도 없으니 더 이상 결혼 얘기는 꺼내지 마라. 너는 저런 촌동네 출신 여자를 데려와서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좋니? 능력 좋은 여자 얼마나 많아? 네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해라. 아빠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둘러 정리해라. 괜히 고집부릴 생각하지 말고 너희 엄마가 주선해주는 선자리에 나갈 준비나 하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 영미가 뭐가 어때서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걸 왜 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영미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능력이 좋은 만큼 이것저것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집안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데려온다면 똑같이 따지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건가요? 저도 나이가 몇인데 사람 볼 줄 모르겠어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다시 식당에 들어가셔서 사과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만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영미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애초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 결혼을 반대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식당 밖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 정도로 저를 싫어하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참 뒤 룸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 사람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오랜 기간 만나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단둘이 그날 일정을 마치고 허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부모님과 만난 자리가 좋았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30분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 시부모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저를 안 좋게 평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실망한 눈빛을 보내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 직업과 저희 집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며 간단하게 설명하자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란 눈치셨어요.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았었죠. 병원장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절대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과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 또한 이루어질 수 없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계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거니? 저번에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눈치껏 빠져줘야 하는데 내 아들한테 아무런 소식도 없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불렀다. 아직까지도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건가? 아직까지는 배성 오빠를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어머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지 오빠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저번에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정말 저희 집안과 제 직업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어머님은 병원장이시고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 하시는 게 어머님 집안 쪽에 손해를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저도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땀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생각했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제 배송이랑 그만하고 서둘러 정리해주길 바란다. 둘 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더 이상 엮일 필요는 없잖아. 각자 맞는 집안 사람하고 만나자고. 그럼 헤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또 뒷말하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서로 시간 낭비 그만하자는 얘기야.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니? 아, 내가 깜빡하고 주지하는 게 있네. 그동안 내 아들 놀이개 역할 해줘서 고맙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지. 고생한 만큼 실망스럽지 않게 두둑히 넣어놨으니까 가서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가족들끼리 외식도 즐기도록 하고 농사일이 한철이라 지금은 놀고 먹기만 할 거 아니야? 돈이 얼마나 부족하겠어. 풀떼기 팔아서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이 정도 돈이면 삶의 질은 조금 나아질 거다. 봉투 안에 얼마를 넣어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세요. 왜 어머님 기준에서 저희 가족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풀떼기 팔아서 돈 모은다고요? 어머님이 끼니 때마다 식탁에 올려놓으신 음식들 저희 부모님처럼 농사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신 거예요. 결혼 문제는 배성 오빠랑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한 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돈봉투를 집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시길래 등을 돌리고 나왔네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신 행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 만나야 할 것 같다며 좀 전에 시무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얘기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사람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 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과 몇 번이나 얼굴 보며 식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엄마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제 방으로 들어와 울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방문을 닫아주셨네요. 그 사람은 차라리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결혼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고 저와의 헤어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을 되찾은 뒤 거실로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그동안 자신이 보여줬던 저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확신을 보여줬어요.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죠.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줬던 시부모의 행동들을 봤을 때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받아주지 못할 것 같다며 불안해 하셨네요. 그 사람은 저에게 2번 다시 피해가 가지 않게 자기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뒤 그 사람은 아빠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드렸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시부모님께서 끝내 2손을 들으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상견례 일정도 빠르게 잡은 뒤 약속된 장소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부모님과 같이 오지 않고 혼자만 왔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따로 올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시부모님을 기다리면서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고 있는데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신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를 발견하시고 멀리에서 걸어오시는데 겉모습을 보게 된 저희 모두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충격적이게도 양가 집안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수면복 차림으로 나타나셨어요. 부모님께서 시부모님의 모습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수면복을 입고 나타난 시부모님을 보시곤 표정이 상당히 안 좋게 변하셨어요.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중요한 자리에서 수면복 차림으로 나타난 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시모가 미소를 보이며 입을 여셨네요. 저희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자리에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나왔다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셨을걸요? 최대한 배려해서 주례한 사돈댁에 맞춰드린 것 뿐이에요. 지금 사돈분들께서 입고 계신 그 옷들이 저희가 입고 있는 수면복보다 못하다는 거 아세요? 보아하니 시장판에서 싼 거 하나 골라 잡아 입으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제가 입은 수면복은 명품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수면복을 입고 오실 수가 있으신 거죠?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시는 행동이잖아요. 애초부터 상견례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방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사돈댁 형편에 맞춰서 입고 나온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상견례 진행하실 생각 없으신 건가요? 일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 서둘러 음식 들여 보내도록 해라. 예비 신랑은 당황하고 있었지만 일단 시부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들여보내도 될 것 같다며 주문을 넣었고 잠시 뒤 음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고 들어오는 음식만 드시고 계셨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전부 다 들어온 뒤에 묵묵히 식사를 하시던 시모가 저희 엄마를 바라보시며 한마디 꺼내셨는데 그 말에 가시가 있어 엄마도 기분 나쁘게 맞받아치셨고 두 분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누가 먼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고받던 대화에 시모는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들게 되면서 상견례는 끝이 나고 말았네요. 맨날 허리 굽혀 땅만 보며 밭일해서 버는 돈으로 자식 새끼 시집 보내려니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병원장 집안의 의사 사위니 당연히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께서도 저희가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실 텐데 고생길에 집어 던지시려는 거 보면 의사 사이가 꽤나 욕심은 나셨나 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사위가 의사건 고물상을 하건 상관없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성만 바르면 당연히 결혼 허락했습니다. 둘이 좋아서 선택하는 길이 나쁘지 않은데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병원장이라고 목에만 힘주고 아들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사돈빼만 불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사이한테 들어보니까 대형 병원도 아니고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병원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건물도 사돈댁 소유가 아니시라면서요. 제가 상상했던 범위 밖이라 저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병원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목에 힘주시는 거면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거든요. 남들의 시선이 반이라는 사람들보다야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상견례 장소에 사돈분들께서 수면복 입고 오신 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애들의 앞날까지 막아서는 건 더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농사꾼 주제에 어디서 병원장인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돈분들이 저희한테 뭘 내세울 수 있는데요? 농사를 지으시니 매년 김장김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쌀도 걱정 없겠죠? 이것저것 하신다 하셨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만 몸에서 풍기는 거름 냄새는 정말 역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게 괴로울 정도예요. 평생 땅만 보시는 분들이 저희 집안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어이없네요. 아들, 내가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고 했던 거다.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드리려 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자식이 부모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서방도 이제 사돈분들 그늘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인생 혼자 개척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 딸은 자네에게 넘겨줄 수 없을 것 같네. 영미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엄마는 테이블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을 펼치며 시부모에게 한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고 그걸 본 시부모는 두 눈을 의심하면서 엄마의 손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낚아채시더니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자 엄마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모는 엄마의 손을 급하게 잡으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은 귀를 닫아버린 상태셨네요. 엄마가 시부모님께 보여주신 서류는 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 사람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 부모님께 한탄을 하면서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다고 시부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이번 결혼 성사되면 무조건 그 건물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이번 상견례장에서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런데 수명복을 입고 나오신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드세요? 제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모르실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을 때 무조건 비밀로 하길 원하셔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상상도 못했네요. 장인어른께서 그러시는데 이번이 계약 만기일이라면서요? 다시 또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영미와의 결혼이 무난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했던 조건이었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 인생을 전부 다 망치셨어요. 저도 부모님께서 얼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소유하신 건물 중 하나가 시부모님이 계약을 맺고 병원을 차렸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건물주인 아빠를 시부모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엄마한테 물어보니 계약할 때 아빠가 시부와 계약할 당시 시부는 정신이 없었는지 누군가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던 상태라 아빠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계약도 대충 하고 급하게 사라져서 기억을 못했을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저에게 상처 줬던 행동들과 상견례장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점들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버리자 엄마는 병원장이라고 떵떵거리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파혼을 외치셨고 시부모님은 망부석이 되셔서는 고개를 떨구고 마셨네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시부모님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쌀농사를 제일 크게 하시고 과수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매입하셨던 건물에 시부모님이 병원을 차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곧 있을 계약 만기 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네요. 저도 상견례 때 시부모가 보여주셨던 충격적인 모습은 돌이킬 수 없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며 아직까지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냐고 다시 시작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제는 제 손을 벗어난 문제인데 시모는 저로 인해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길 원하고 계시네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내연녀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남편이 오게 되었고 저희는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죠.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남편과 내연녀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결국 후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의 모습들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동네 주민분들의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을 하던 직원 아줌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뒤편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직원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놀라지 말라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 사람은 저밖에 모르는걸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날 만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사람이라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이 동네에서만 20년이나 살았어요. 내 귀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문들은 거의 다 진실이라니까. 어떻게 한번 알아봐 드려?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없는 말도 진실이 되잖아요. 저는 그 일을 믿어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항상 남편 자랑을 해서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들어온 증거물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 남편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잘 봐봐요. 서로 팔짱 끼고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증거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에게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는 딱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던 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나만 바라봐 줄 것 같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 아줌마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남겨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진실은 이미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제 행동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이 왜 가정을 깨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식들을 챙겨주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표정 관리에 신경 쓰며 마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분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직원 아줌마는 저를 따로 불렀고 또다시 주변을 살피시더니 저에게 USB 파일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밤에 가족들 몰래 봐야 한다면서 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 모든 일과를 마친 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저는 노트북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와 USB에 있던 파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폴더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남편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적발이 되었고 누가 봐도 내 언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동차 딜러로 영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이걸 이용해 내연녀와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죠. 저에게는 항상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영업직은 시간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시간이 자유롭다는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증거물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 했었는데 어느 날 마트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저 몰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내연녀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직접 얼굴을 보게 되었고 당돌한 내연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과 이혼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편하게 좀 만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위자료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주겠다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길 원하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자식들까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내연녀를 바라만 보고 있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면상을 들이밀며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내 말 안 들려? 승만 씨랑 이제 그만 정리하라니까. 내가 내연녀인 거 알면서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시게? 동네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나한테까지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쪽 귀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내연녀가 앞에 있는데 한바탕 난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머리채라도 답던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이 꼴을 보고 있을 거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자유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해. 아무리 내가 이성을 잃었어도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너처럼 저급한 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부남인 그 사람이랑 즐기면서 생활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니? 너는 그냥 때를 기다려. 일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사지 멀쩡해서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리기나 하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될 테고 너한테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온 김에 장이라도 좀 보고 가던지. 요즘 마트 매출이 좋지 않거든. 마트 조끼나 입고 시간당 최저 시급 받으면서 물건 정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거야? 나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그쪽은 애둘 딸린 유부녀고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몸매도 탄탄한 처녀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여자는 애를 낳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그쪽을 여자로 안 보고 그냥 가족으로만 보는 거야. 오늘은 경고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편은 아니거든. 쓸데없이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이혼 절차 밟고 끝내야 할 거야.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내연녀는 오히려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마트에서 머리채 잡고 한바탕 하겠냐는 말과 함께 분노한 눈빛으로 내연녀를 바라보자 본인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내연녀가 마트에 들어온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에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아이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상황을 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저는 그동안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받은 증거물들을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변명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보고 들은 건 전부 다 오해야. 그냥 고객 중 한 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어서 아주 잠깐 위로를 해준 것밖엔 없었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걸 보면 몰라? 나는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이랑 애들이 전부인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문 같은 거 듣지 말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괜히 애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도 처음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 당연히 바람 같은 건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어. 그래, 당신 말대로 여기 있는 증거 사진들 전부 다 오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것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겠어?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내연녀가 마트로 쳐들어왔을 때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그제서야 사색이 된 얼굴로 말을 더듬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잠깐 호기심에 만났던 것뿐이라면서 오로지 저와 아이들밖에 없다며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게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당신도 처음에는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한두 번 만났었겠지만 그 사소한 시작이 결국 일을 크게 만들게 된 거고, 당신 또한 처음에는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많이 불안하고 떨렸겠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테고 아이들에게 상처 또한 주지 않아도 됐겠지. 이 모든 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니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당장이라도 당신 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애들 깰까봐 참고 있는 거니까 서류에 사인하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시댁에서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더 이상 한 침대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먼저 그 여자한테 작업을 걸었던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던 거라고.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 집 주소를 알려줬고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니까. 오랜 시간 지켜봐왔다면서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뛰쳐나왔었는데 그날 이후 그 여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어. 결국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커지긴 했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과 애들한테 전부 향해 있다고. 한 번의 실수 용서해 줄 수는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아줘라. 아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쉬운 법이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멍청하게도 저밖에 모를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남편은 제가 봐줄 것 같지 않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던 양손을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 여자한테 한번 꽂히게 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거고 굳이 동네에서 바람을 피웠던 건 당신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들키지 않고 만날 거였으면 내가 왜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어? 다른 지역에서 몰래 만났겠지. 당신보다 그 여자가 훨씬 능력 좋고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는 마트에 아줌마들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의식적으로 움직였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딱 들어맞았던 거지. 사진 찍히고 있었던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당신 손에 들어간 그 증거물 내가 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굳이 내 입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데 내가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어야 돼?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도와드리지 않았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시부모님이 노름한 돈을 갚아줘야 하는 건데 당신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한 번 도와드리면 두 번 다시는 노름을 안 하실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또다시 손을 대실 거고 그럼 우리 식구도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도와드릴 수 없다고 그랬던 건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는 거야. 당신보다 능력 좋고 거기에다가 또 애딸린 유부녀도 아니고 나한테 이득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당신만 지친 거 아니거든.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이런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을 뿐이야. 비록 내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야 좀 나가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당신한테 들어가는 위자료는 내 인생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겠네.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자. 그깟 돈 안 빌려줬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버리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남편을 향해 사정없이 물건을 던져버렸어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자기한테 피해가 오게 될까봐 집에서 서둘러 뛰쳐 나갔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거실에서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도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잘 자고 있는 모습에 결국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자 이 소식을 내연녀가 듣게 되었는지 저에게 수시로 연락해 능력 없으면 알아서 빠져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빈정대면서 귀찮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와 지속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내연녀와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연녀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저희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내연녀와 남편이 나타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데 그걸 보게 된 애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난리를 쳤고 저를 말리려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내연녀와 남편은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 서둘러 도망을 쳤어요. 저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자식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학생이었던 큰딸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냐고 절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너희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나만 아픔을 참고 견뎌냈다면 너희들의 행복은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버텨왔던 거야. 엄마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절대로 아빠 용서하지 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미 우리 앞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빠는 없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가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애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결국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은 남편과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내연녀가 갑자기 마트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뒤를 따라왔고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내연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과 함께 남편을 뿌리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었잖아. 뭐가 부족한 거야? 갑자기 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당신이 싫어져서 그만 만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잠깐 즐기던 사이 아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 그건 내 알 바 아니잖아? 원래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잖아. 나는 그쪽한테 질린 것뿐이고 새로운 남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런 대화를 왜 여기에서 하는 건데? 당장 마트에서 안 나가? 한창 손님들 올 시간에 영업 방해까지 하는 거야? 저기요. 그쪽 남편이니까 다시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네. 사람 겉모습에 속지 말고 앞으로 애들이랑 잘 좀 살아요. 엄마가 독해져야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쪽이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그건 부럽네요. 선영아, 오빠랑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 빚도 갚아준다며.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마. 너까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된다고. 전 남편은 내연녀가 가지 못하게 끌어안았고 내연녀는 알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남긴 채 전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린 뒤 전 남편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전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고 내연녀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트를 빠져나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고개를 돌린 친구는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며 몸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구를 보는 순간 좀 전에 내연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태진아, 너 저 여자랑 서로 아는 사이 같던데 아까 저 여자가 나한테 친구 하나 잘 둔 덕에 내 인생을 구했다던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네가 저 나쁜 놈이랑 갈라서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 너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겠지만 나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고객들과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저놈이 너 몰래 시도 때도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몸을 굴리는데 너는 가정을 위해 마트 쫓기 입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누가 너를 마트 사장으로 알겠어? 최저 시급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겠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들까지 키우고 있는 네가 정작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동안 전부 다 계획한 거야. 마트 직원 아줌마한테 사진 준 것도 나고 소문 퍼뜨린 것도 전부 나야. 그리고 네가 내 연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 찾아가 네 남편의 실체를 까발리니까 역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마트에 와서 이 난리를 피우게 된 거고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너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줘봤자 평소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참고만 살았던 네가 이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친구인 내가 더 이상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상의도 없이 저질러 버렸어. 저놈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쓰레기야.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놈한테 또 다른 씨가 있더라고. 최근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 아주 잠깐 놀았던 상대라고 임신한 여자를 모른 척 하더라. 저런 쓰레기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정에는 충실한 척, 아이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로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 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가 소문을 내려 했다는 거에 용서하지 않겠다며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친구가 건넨 사진 한 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쓰레기 짓을 저질러버린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남편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분노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저를 좋아하고 있냐고, 저 몰래 둘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될까요? 남편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합치게 될 일은 조금도 없지만 친구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가 가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까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